네, 오늘은 해외 오피스 시장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눠 보려고 하는데요. 최근에 이제 외신에서 해외 공실률 그리고 막대한 투자 손실 이런 기사들이 많다 보니까 이제 해외 오피스 시장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에 대한 문의가 많은데요. 거기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좀 나눠 볼까 합니다. 사실 우리가 IMF 금융위기라든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겪으면서 실질적으로는 부동산 하락을 경험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분들이 부동산 가격은 절대 빠지지 않는다, 부동산 불패, 이런 좀 저희가 상식을 갖고 있지는 않을까요? 그런데 지금 해외 오피스 시장에서 들려오는 외신들의 이야기를 보면 아주 심각한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예를 들면 67% 가격 하락, 그리고 오피스 공실률이 레코드를 찍고 있다. 무디스도 기록적인 레코드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리고 한국 기관이 2019년, 2020년 투자를 엄청나게 했었던 파리의 라데팡스 지역, 이 지역의 공실률도 새로운 기록을 갱신하고 있다. 지금 20%를 넘어서서 이런 기록적인 공실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가격 하락도 같이 경험하고 있는데요. 미국 시장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개별적인 케이스를 몇 가지 좀 들어보려고 합니다. 올해 2월 달에 그 CPPIB가 뉴욕에 있는 오피스 빌딩을 단돈 1달러에 팔았다, 이렇게 해서 그때 상당히 센세이셔널한 뉴스였었는데요. CPPIB는 한국에서도 상당히 투자를 많이 하고 있는 유명한 캐나다 연기금입니다. 상당히 투자를 잘 하는 기관이고요. 그런데 이렇게 공실률이 높다 보니까 오피스 비중을 줄여야 되겠다고 해서 오피스 비중을 줄이면서 이 빌딩을 팔았고요. 그리고 이 빌딩 같은 경우에는 가격으로 보면 쉽게 이야기해서 100원이었다면 50원은 차입을 하고 50원은 CPPI가 본인 자본금으로 투자를 했었는데 1달러에 팔았다는 거는 본인 투자금 50원 중에 1달러만 회수하고 49원은 날렸다, 이런 케이스입니다. 두 번째 케이스인데요. 그 릴레이티드가 뉴욕에 있는 오피스 빌딩을 67%로 디스카운트를 해서 팔았다는 기사가 올해 6월에 나왔습니다. 이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2018년에 이 자산을 거의 한 2천억 정도에 매입했었던 자산인데요. 이 자산을 올해 600억에 판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이 케이스는 실제로 투자자가 자기 자본, 투자금을 날린 것뿐만 아니라 대출을 해준 금융기관도 일부 대출금을 날린 케이스였고요. 그리고 가장 최근에는 국내 언론사에서도 많이 이 외신 기사를 보도를 했었습니다. 그 맨하탄에 있는 오피스 빌딩인데 97% 디스카운트 된 가격에 팔았다. 그러면 100원이면 실제로 97원을 날리고 3원에만 받았다는 이야기인데요. 이 자산 같은 경우에는 약간의 특이성이 있긴 합니다. 이 정도의 심각한 디스카운트에는. 왜냐하면 이 자산은 토지주는 별도로 있고 그 토지 위에 이 투자자는 건물만 가지고 있는, 지상 위에 건물만 가지고 있는 상황이어서 공실이 많다 보니까 이자 낼 돈이 부족한 것뿐만 아니라 이 토지주에게 내야 되는 토지 사용료, 즉 지료를 낼 돈도 부족하면서 이 디스트레스 된 상황에서 팔아서 이 정도의 심각한 그 가격 하락을 경험한 케이스인데요. 이런 개별적인 케이스들을 이제 한 3가지 케이스로 들여서 말씀을 드렸었고, 미국 전체 시장에는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24년 올해 2쿼터 기준으로 CBRE 자료에 의하면 미국 시장 전체 시장의 공실률은 19% 정도 된다고 나옵니다. 그런데 그 샌프란시스코 같은 경우가 아주 심각합니다. 공실률이 37%, 그리고 휴스턴도 27%, 우리가 잘 아는 워싱턴도 22% 정도 공실률이 상당한데요. 가장 심각한 샌프란시스코 같은 경우를 좀 보겠습니다. 샌프란시스코 같은 경우에는 이 시점인 코로나 전 2019년, 2020년 이 시점에는 공실률이 4%였어요. 상당히 안정적인 시장이었습니다. 그 시장이 이 순흡수 면적을 보시면, 이 순흡수 면적은 공급이 되면 얼마나 이제 채워지느냐인데 플러스가 돼야 되는데
코로나 이후부터는 마이너스로 흡수 면적이 이제 마이너스로 됩니다. 그 이야기는 공실이 막 생기는 거죠. 그러면서 이 공실이 치솟아서 지금 37%까지의 공실률이 치솟게 됩니다. 이 공실이 이렇게 치솟다 보니까 당연히 임대료 하락을 겪을 수밖에 없을 거고요. 그래서 자산이 그 우량한, 위치도 좋고 퀄리티도 좋은 클래스 A 자산도 지금 한 거의 고점 대비 15% 정도의 임대료 하락을 겪고 있고요. 근데 더 심각한 건 그 위치나 퀄리티 면에서 떨어지는 클래스 B 자산 같은 경우에는 실제 고점 대비해서 거의 37%까지 가격이 임대료가 하락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공실률이 꺾일 기미가 아직은 안 보인다는 거예요. 그 부분이 지금 미국 시장에서 가장 무서운 점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도심에서 이 오피스들이 공실률이 지속게 되니까 정부 입장에서도 이제 그 발벗고 지금 나설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거예요. 왜냐하면 도시의 슬럼화를 우려하지 않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온 겁니다, 실제로. 그래서 지금 그 바이든 정부가 그 오피스 빌딩을 주거로 전환하면, 즉 주거는 만성적인 이제 공급 부족을 겪고 있는 게 미국입니다. 그리고 월세도 워낙 높다 보니까 그 이 인플레이션에도 아주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게 주거 섹터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쉽게 이야기하면 텅텅 빈 오피스를 부족한 주거로 바꿔주면 정부가 나서서 거의 40조 정도의 저리의 자금을 대출을 해주겠다. 이게 첫 번째 정부의 지원책이었고요. 그리고 연방정부가 나서서 이런 역할을 하는 것뿐만 아니라 두 번째 주정부, 시카고 같은 경우에는 오피스 빌딩을 주거로 바꾸면 보조금을 지급하겠다. 그리고 샌프란시스코 같은 경우에는 세제 혜택을 주겠다. 이렇게까지 연방정부, 주정부에서 합심해서 팔을 걷어붙이고 이 오피스 빌딩을 주거로 바꾸는 프로젝트에 그 지원을 해주면서 결국 도시의 슬럼화를 막겠다는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이런 정부의 지원으로 오피스 빌딩을 아파트로 바꾼 케이스이고요. 그리고 이런 케이스들이 미국에만 있는 게 아니고 유럽에도, 이게 이제 벨기에의 오피스 빌딩을 아파트로 주거로 바꾼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지금 유럽에서도 사용 가치가 떨어져서 지금 많이 공실률이 생기고 있는 오피스 빌딩을 주거용으로 전환하는 케이스들이 미국뿐만 아니라 유럽에서도 지금 일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지금 해외 오피스 시장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정리를 해드렸고요. 그런데 사실 독자분들께는 많이 안 와닿을 수가 있으실 거예요. 왜냐하면 한국의 오피스 시장은 지금 전혀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이죠. 공실률도 3% 이하고, 그리고 한국은 재택근무가 지금 일부 기업은 재택근무를 하고 있지만 미국처럼 이렇게 확대돼서 재택근무가 정착이 돼 있지도 않고, 그렇다 보니까 많이 안 와닿을 수 있는데요. 하지만 제가 보기에는 이 한국 경제는 이제 세계 경제의 일부분으로 중요한 경제의 하나로 자리를 딱 잡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해외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한국과는 완전히 동떨어진 일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런 의미에서 해외 오피스 시장에서 앞으로 어떤 일이 계속 벌어지고 있는지는 충분히 모니터를 해봐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오늘 해외 오피스 시장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에 대해서 이렇게 마무리를 하고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